세종시록 99관 세종 25년 2월 15일 신축 네번째 기사 1443년 명정통 8년 함길도 도관찰사 정갑순이 새 땅을 찾는 것의 어려움을 아뢰다. 정갑순이 치게하기를 이제 왕명을 받들어 새 땅을 찾을 사람의 의관과 식량을 이미 준비시켰사옵니다. 다만 저번에 김희달, 이기, 한석금 등이 모두 새 땅을 보았다 하오나 마침내 그러한 실지가 없었고 도내의 단비를 잡는 자들이 길주, 갑산 등지의 깊은 산골짜기를 모르는 데 없이 두루다 하는데 하나도 새 땅을 보았다는 자가 없었사오니 새 땅이 있는지 없는지 참과 그 짓을 알기 어렵사오며 본고장 사람이 비록 되놈의 의관을 착용하고 되놈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들이 어찌 저희 족속이 아님을 모르겠습니까? 저들 사는 땅에 깊이 들어가 여러 날 돌아다니다가 혹시 생각지 않은 병구라도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6일 이민두 첫번째 기사 종정성 오획과 개달소 알타리가 사람을 보내 토산으로 바치다. 종정성이 달아온 사모 등 사인을 보내고 홀라온의 집이 오획가는 아들 해승가를 등 6인을 보내고 홀라온의 개달소는 아우 대평 등 4인을 보내고 알타리는 자리가 등 5인을 보내와서 토산으로 바치니 옷과 갓과 신을 주었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8일 갑진 첫번째 기사 통사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아리를 의금부에 가두다. 의정부의 애조에서 아뢰기를 동창이 보낸 아리가 통사에게 대하여 성을 내 무례하게 하였사오니 잡아 가두어 징계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의금부에 가두라고 하고 이나에 하교하기를 함께 온 막내 등 사인은 먼저 돌려보내고 얼마 있다가 아리를 석방하여 보내라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8일 갑진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가자를 2번 준 일에 대해 순천부사 이건전의 징계를 청하다. 순천부사 이건전이 저번에 점선별감이 되어 공이 있으므로 제조가 가자할 것을 청하여 이미 작년 8월에 병조에 제가하여 다시 주의를 거치고도 아울러 그대로 두고 실행하지 않다가 10월에 이르러 건전이 임기 만료로 가자된 뒤에야 운수를 이조에 옮겨 건전으로 하여금 가자를 재차 올려 받게 함은 매우 부당하옵기에 이제 추궁해 물어본즉 군공 가자의 준례를 끌어들어 억지로 변명하여 불복하오니 청하건대 주의해 주시고 또 건전의 벼슬을 추후 개정해야 하겠나이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8일 갑진 세번째 기사 전라도 대정의 죄수 노자질 김성룡 등을 처참하다. 강도이온이 율에 따라 처참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8일 갑진 네번째 기사 빈 향합을 봉한 향실별감 문손찬을 벌하고 관장자 조극권을 용서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향실별감 문손찬은 오로지 향합 봉하는 일을 맡았는데 문소전 및 혼궁의 향을 빈 합으로 봉하였사오니 율에 따라 곤장 90대를 치고 우승지 조국간도 직책이 향합을 관장하는 것인데도 점검을 행하지 않았사오니 또한 율에 따라 논제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손찬만을 죄주고 극과는 용서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19일 을상 첫번째 기사 지평 이종겸이 재차 가자받는 것의 부당성과 조국간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신들이 일찍이 듣자오니 만약 특별한 언전으로 가자하였으면 그 뒤에 비록 임기가 찼을지라도 가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 상례이옵니다. 그러므로 병조에서 이건전의 가자하는 일을 제가 된 지 이미 오래이온데
임기가 차서 가자한 뒤를 기다렸다가 그제야 이조의 문서를 넘겨 건전으로 하여금 재차 가자를 더 받게 하였사오니 그 정실의 불공정함이 명백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죄주지 않으시면 진실로 옳지 못하오며 또 행과 수의 법을 엄하게 세우는 때를 당하여 건전히 2달도 채 못되어 재차 가자를 받는 것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큰 일은 제사만한 것이 없사온데 조국가는 직책이 향과 축을 맡았으면서도 제사를 당하여 향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신들이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논하지 말라고 특명하시오니 신들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건전에 가자한 일은 이미 그전에 제가 하였던 것이므로 비록 만기 후에 제수하였더라도 어찌 부당하다고 할 것이냐. 그리고 승진은 그전부터 향합을 몸소 봉하는 줄례가 없다. 만일 그러한 줄례가 있으면 향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내 어찌 그 건을 사정둘 것이냐 하므로 종겸이 다시 아뢰기를 사람을 전형하는 일은 전하께서 중하게 여기시는 바로서 건전에 가자하는 일은 8월에 이미 병조에 내리신 것이온데 그동안의 전형이 진실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이르렀어야 시행하였사오니 그 불공정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병조에서 부당한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고 일찍이 이 뜻을 의정부에 물은즉 의정부도 또한 내 말이 옳다 하였으니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종겸이 또 아뢰기를 전형은 기밀에 속하는 중대한 일임에 아래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기는 점이 있으면 마땅히 철저히 문초하여 죄를 주어 가히 뒤끝의 폐단을 막아야 할 것이온데 이제 불공정한 점이 있음에도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심은 심히 옳지 못하오니 모름지기 죄를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진실로 많았다. 그러나 이제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특별히 가자를 준 뒤이고 아울러 지난달의 법을 헤아려 보아도 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 일은 법을 세우기 전에 있었던 것이니 너희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19일 을사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내전에게 치전하는 의식을 아르다. 예조에서 대내전에게 치전하는 의식을 아뢰기를 시각이 되면 주인이 동계 아래의 자리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고 사자는 문 밖 서쪽에 이르러 동면한다. 사자는 앞에 있고 부사와 서정관은 자리를 달리하여 두 줄로 쓴다. 주인이 대문 밖에서 맞이하여 빈을 보고 먼저 들어가 문 안의 오른쪽에 북향하였으면 사자는 문으로 들어와 동계로 올라가서 신위의 왼쪽에 남향하였습니다. 부사 이하는 동쪽에 서양하였습니다. 주인이 서계로 올라가 신위의 오른쪽에 북향하였으면 사자가 향안에 나아가 상향하고 다음에 신위 앞에 나아가 술을 내린다. 연이어 3번 잔을 내린다. 상향하고 술을 내릴 때는 모두 서서 한다. 이를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축 서정관이 한다. 이 제문을 가지고 신위의 왼쪽에서 서양하여 읽기를 마치고 제문을 받들어 요소에 나아가 태우기를 마치면 주인이 내려와 동계 아래에 쓰고 사자가 나가는데 주인이 대문 밖에서 배송한다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0일 병호 첫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0일 병호 두번째 기사 청엄에 살고자 하는 알타리의 혹은 이 보적의 청을 받아들이다. 동양북에 사는 알타리의 혹은 이 보적이 처자를 거느리고 10 식구가 부고의 청엄에 와서 살고자 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0일 병호 세번째 기사 어머니 명예 불소는 한승조를 벌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한승조가 기생첩을 너무 가까이 하므로 그 어미가 여러 번 검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어미의 명령에 불손이 하오니 율에 따라 곤장 100대를 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1일 정미 첫번째 기사 제사 후 향합의 봉두를 태우고 보자기와 향합을 향사가 싸가지고 와서 복명하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는 제사를 지낸 후에 향합의 봉두를 즉시 태워버리고 보자기와 향합을 향사가
싸가지고 와서 복명하게 하라 하니 그전에 어떤 제사든지 지낸 후에 임금이 안입한 봉두로서 빈 합을 봉하여 가지고 말단 사람이 싸서 받들어 앞에서 인도하면 행양사와 모든 집사가 모두 시위하여 환납하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고치었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21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변효문과 윤인도를 통신사로 일본에 보내다. 일본의 통신사로 갈 첨지중추원사인 변효문과 부사인 장호군 윤인도가 떠남에 불러보고 효문에게 이르기를 내 너의 모친이 연로한 것을 아노라. 내 신하들로서 노친이 있는 자는 300리 밖의 수령을 제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너를 보내는 것은 전대하는 소임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니 내 소임하고 내 안심하고 갔다 오라 하고 인하여 효문과 인부에게 옷과 갓과 신을 내려주었다. 그 싸가지고 가는 석에 이르기를 생각건대 우리나라가 귀국과 더불어 대대로 이웃의 사이좋음을 닦아왔는데 이에 바다가 가로막혀 소식이 제때 닿지 못하므로 늦게야 사위함을 들음에 기쁨과 부끄러움이 함께 이르는지라. 이제 첨지중추원사 변효문과 장호군 윤인보를 보내 축하의 성의를 전달하고 약수한 토산물을 별폭과 같이 가져 보내니 다행히 그대로 받기를 바라노라. 말 안장 한 벌, 금은마포 20필, 흰모시 20필, 흰면주 20필, 남사피 5벌, 인삼 100건, 표범 가죽 방석 한 벌, 표범 가죽 10벌, 범이 가죽 10벌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국왕을 제사하는 글에 이르기를 생각건대 영혼이여 일찍이 선업을 이어 일국에 군림할지에 빅문으로 서로 사귀고 이웃으로 좋게 지냄이 더욱 돈독하더니 하늘이 어찌 굽어보지 아니하여 문득 영혼이 막히게 되고 부음을 들은 뒤로 깊이 슬프고 애석해 하노라. 이에 사신을 보내 약소한 재물을 베풀게 하니 영령이 만일 있거든 험격하기를 바라노라 하고 그 대내전을 제사하는 글에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영혼이여 거진을 거느리어 위명을 융승한데 개통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항상 관국한정을 받침으로 내 의리를 가상히 여겨 날로 돈독히 잊지 않았는데 홀연히 부음을 들으니 깊이 마음 아프도록 슬프도다. 사람을 시켜 약수한 재물을 베푸고 이에 안타까운 뜻을 표하노니 영령이 아름이 있거든 한 잔 술을 험량하기 바라노라 하고 예조로 하여금 대내전에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멀리서 듣건대 조카가 선업을 이어받았다 하니 실로 깊이 기쁘게 치여하오. 생각건대 선인은 우리나라와 사이좋게 지냄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으니 조카도 선지를 잘 이어받아 세교를 더욱 돈독히 하기를 바라오. 우리 전하께서 이제 통신사를 통하여 약수한 토산물로 흰 면주 10피, 호피방석 한 벌과 홍전노, 상모, 옥정자, 도금대옥, 앞영아, 자초영 모두 한 벌씩과 하나씩과 인삼 50건, 청사피 3벌, 흑사피 3벌, 잡채화석 15장, 표본가죽 3벌, 범의 가죽 4벌, 꿀 10말, 잣 70건을 보내니 뜻에 맞지 않을지라도 받아주기를 바라오라고 하였다. 또 예조로 하여금 구주 서부의 소위 좌무위와 관서도 대우와 우리나라 관령의 대마주 태수와 일지주 좌지와 구주 송포의 좌지 등체 글을 보내고 겸하의 예물도 보냈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21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조국관 조수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국관으로 공조참판을, 조수량으로 형조참의를, 이희로 공조참의를, 김조로 우승지를, 강석덕으로 조합의승지를, 승봉조로 우부승지를, 유의선으로 동부승지를, 이사철로 지중추원사 겸 종학박사를, 장아로 우헌납 겸 종학박사를, 김윤수로 경원절제사를, 이인화로 회령절제사를 삼았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2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간관으로 종학을 겸입시키는 것의 부당함에 대해 윤사윤이 아뢰다. 이제 이사철이 장아로서 종학박사를 겸하게 하시오니 신들 생각에는 국가가 이 사관원을 설치한 뜻은 오로지 간쟁으로서 책임을 삼아 그 직책이 가볍지 않사온데 이제 성명하신 임금님을 모셨기에 말씀드릴 만한 일이 없사와 신들은 수요만 채우고 일함이 없이 녹봉을 받을 뿐이옵니다마는 그래도 간관과 종학을 겸임시키는 것은 진시로 그런 전례가 없사오니 신등은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말이 옳다. 그러나 종학의 관원은 적고 종치는 많으니 반드시 한간 관원이라야 그 임무에 전략할 수 있겠고 또 종학이 역시 미천한 관직이 아니기에 대신들에게 의논하여 겸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을 하니 마땅히 대신들과 다시 의논하겠다 하고 드디어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2월 2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본처를 소박한 예문직제학 김진을 용서하다. 삼부에서 아뢰기를 예문직제학 김진이 본처를 소박하였사오니 율에 따라 곤장 90대에 처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정의 참되고 거짓임은 쳐들어 말할 것이 없고 진의 어미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 죽을 날을 멀지 아니하므로 진이 곁에 모셔 봉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진시로 가엾으니 용서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2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수레 싸움의 법을 우선 정지시키다. 함길도 도절제사 김효성에게 정지하기를 수레 싸움하는 법을 행하는 만하다는 뜻으로 다시 아뢰었기에 즉시 정부와 병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수레 싸움을 시행하기 어려운 조목을 벌써 이미 의논하여 올렸고 또 내전에 힐문하는 말로 남김없이 갖추다 하였사온데 효성이 다시 아뢰는 것은 기병을 적게 쓰자는 뜻이오니 비록 가히 취할 만한 것이 같으오나 그러나 남의 뜻하지 않은 대로 나와서 갑자기 들이닥쳐 도둑질하는 것이 야인의 상투이온데 수레로서 화변에 대응한다는 것은 부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여럿의 의논이 이러하니 수레 싸움의 법은 우선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3일 기후 첫 번째 기사. 함길도 경성 이북에 들어가 살다 도망한 사람의 수를 조사해 아랠 것을 명하다. 임금이 도승지 조서관과 조하승지 이승손 등에게 이르기를 내들이니 함길도 경성 이북에 들어가 살게 한 인민으로 전후 도망해 나간 자가 무려 1,000여인이라 하니 과연 이와 같으면 두렵건대 몇 해 아니되어 들여보냈던 인민이 거의 다 도망가 버렸어 헛되이 백성을 괴롭게만 할 뿐으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내 어느 해에 몇 명이 도망하고 어느 해에 몇 호가 도망했는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조사에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6월 23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지평 이종겸이 최양성 김하 간원의 종학겸임에 대해 아뢰다. 최양선의 옥에 갇힌 사유를 예주에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양선이 수령을 살피던 날에 도리에 어긋난 말을 하여 대신을 모욕하여다 하오니 양선의 죄가 커온데 죄 주지 아니하시니 신들의 생각에는 비록 끝내 죄를 주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문초하여 그 죄를 올바로 밝히고 그런 후에 용서하시면 양선이 한편으로는 은혜를 감사하게 알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징계도 될 것이오며 여러 신하들도 또한 양선의 죄를 알게 될 것이옵니다. 또 전일에 하교하시기를 김하의 일은 애매하니 논하지 말라 했는데 어찌하여 오늘에 이르러서 다시 말하느냐고 하셨사온데 신들이 다시 기록을 살펴보니 하가 비록 본처를 소박한 죄를 받았지만은 거상중에 첩을 상대한 것이 분명하오니 두드러진 벼슬을 제수하여 한 관아의 우두머리가 되기에 함은 불가하옵니다.
그리고 간원으로서 종학을 겸임시키셨는데 사관원은 비록 그것이 한간 관직이오나 소임이 간직을 전담한 것이므로 그리함은 큰 채통에 불과한 듯하옵니다 하고 좌헌납 윤사유는 또 아뢰기를 양신이 지리서에도 없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망령되이 말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여 대신은 모욕하였사오니 비옵건대 주공에 밝혀서 죄를 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순으로 하여금 길흉을 말하라 하고 말한 후에 따라서 죄를 주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 더구나 일도 작은 것이고 간사한 사람의 말을 무슨 따질 것이 있느냐. 기마의 일은 이미 해포가 지났고 두 번이나 언사를 거쳤는데 어찌하여 이제 다시 말하느냐. 또 사관원의 일은 이미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노라 하였다. 사윤이 다시 아뢰기를 일이 수름보다 더 큰 것이 없사온데 어찌 작은 일이라 하시나이까. 양순이 비록 길흉을 뚫어지게 본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온데 하물며 그 말한 바가 모두 허망한 것이야 어떻겠으며 질이 어찌 마음으로 깨닫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로서만 보아도 양순을 죄주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하고 종겸은 또 아뢰기를 양순이 속으로 명예를 구하려는 생각을 품고 망령된 말로 이기려 하였사오니 어찌 옥에 가둔만으로 징계가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순의 일을 크고 작은 여러 신하들이 어찌하여 번거롭게 아뢰느냐. 만일 양순을 죄주면 나는 속임을 후세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노라. 내 면하여 옥에 가두었다가 도로 석방한 자가 많거늘 어찌하여 양선에 이르러서는 구토여 말하느냐. 물은 모든 사업이 스승에게만 받고 마음으로 깨닫는 바가 없으면 어찌 사업을 성취하겠는가. 또 만일 양순이 망령되어서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면 가하거니와 어찌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말을 가지고 양선을 죄주겠느냐. 너는 수령으로서 큰일이라고 하니 그렇다고 하자. 양선의 뜻도 이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니 군부를 흉한 땅의 장래에 모실 수 없어서 길흉을 밝혀 말한 것뿐이다. 멋있어. 하니 사윤과 종겸이 또 아뢰기를 만일 경설하면 그 이치를 연구하고 궁리하여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사오나 산의 형세나 물의 관례는 옛사람이 설명한 바가 못다한 것이 없사온데 어찌 마음으로 깨달아서 될 것이옵니까. 양선은 본시 못난 사람으로서 이제 큰일을 당하여 억척의 소견으로서 망령되게 흉하고 해로움을 말하오니 신등이 듣고 참지 못하겠사기로 제예상 감히 청하옵는 바이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을 내 이미 자세히 알았으나 양선을 죄주면 불가하다 하였다. 멋있어. 세종실록 99관 세종 25년 2월 2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벌목장에 의원과 약을 보내다. 임금이 지인을 춘천에 보내어 벌목하는 상황을 살피게 하였더니 사관이 돌아와 아뢰기를 이미 배워놓은 목재가 1800여 개이었고 이미 강변에 옮겨놓은 것이 700여 개이오며 군인이 병이 난 자가 22인이었고 죽은 자가 3인이옵나이다 하니 임금이 놀라서 성기들에게 이르기를 저번에 이천 온정에서의 의외의 재난이 있었기로 나의 조치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마음에 심히 부끄럽게 생각되어 이뒤로는 다시 건축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오늘에 이르러 자손을 위하는 계책으로 또 이 일을 일으켰는데 역사하는 무리에 병이 난 자가 많다 하니 내 심히 염려된다. 내 전일에 이르기를 이 궁을 짓는 것이 반드시 촉박한 일이 아니므로 올봄에 미치지 못하면 내년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 해에 이를 것으로 얘기한 것은 백성을 괴롭힐까 두려워함이니 벌목하는 역사를 꼭 정지하게 하라 하니 주하승지 이성순과 우승지 김조 등이 아뢰기를 역사하는 인부가 1400여인이온데 병난 자는 겨우 22인이었고 죽은 자가 3인밖에 안 되오니 어찌 염려하실 것이 되옵니까. 또 이 역사를 끝내 하시지 않는다면 그만이오나 부득이 하실 것이라면 어찌 정지할 수 있사오리까. 이제 모두 해쳐 보냈다가 얼마 후에 또 불러 모여들게 하면 공연이 번거롭고 시끄럽기만 할 뿐이오니 신들의 의견으로 용한 의원을 시켜 좋은 약을 많이 가져가게 하여 병에 따라 치료하게 하오면
큰일이 정리되지 않고 실제로 편리하고 유익함이 될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다. 빨리 용한 의원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구호하여 치료하게 하고 또 병의 증세를 자세히 적어서 바로 고치게 하게 하라. 그리고 죽은 자들은 참으로 불쌍하니 모두 구휼하는恩전을 베풀어 주라 하고 드디어 의원을 보내가 강원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군인이 병에 걸린 자가 많다기에 제 병이 아닌 죽음을 할까 염려되어서 의원을 시켜 약을 가지고 가서 구호 치료하게 하노니 경은 그리 알고 곡진하게 조치하여 한 사람의 죽음도 없도록 하라. 만일 죽는 자가 있으면 거두 매장하고 표를 세워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4일 경술 두번째 기사 온양거둥시 서울에서의 국사 처리에 대해 경주에 전지하다. 온양에 거둥할 때 승지 2인과 병조의 당상관 2인을 서울에 배치해두고 만일 시급한 일이 있으면 궁궐을 지키는 대군에게 고하여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5일 신해 첫번째 기사 지평 이영견이 김진 조국간 이건전의 징계를 청하다. 신등이 탄핵하여 아뢰었던 김진이 본처를 소박한지를 특명으로 용서하셨는데 신등이 생각하옵기는 진이 아내를 거느리고 어미를 복량하는 터인즉 어미를 복량하는 효도와 아내를 대우하는 예절을 갖추 지켜야 할 것이온데 이에 아내를 다른 집에다 버려두고 처벌되리고 어미의 집에 살고 있으니 그 소박한 사실이 이미 현저하온데도 죄책을 내리지 아니하심은 참으로 옳지 못하려니와 또 제사는 소중한 일이온데 조국간의 죄를 특사하시고 도리어 참판으로 승진시키시니 그 상부라는 뜻에 어떨까 하오며 이건전은 특별히 공로도 없이 2달 사이에 연거푸 2번이나 가자를 치셨사온데 이제 행수의 법을 세워 관작을 소중하게 여기는 때를 당하니 마땅히 직첩을 회수하셔서 뒷날을 징계해야 할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부는 비록 삼강의 하나이나 부모 자식은 실로 강상 중에 큰 것인지라 진의 어미 나이가 90이 넘어 죽을 날이 얼마 안 되었는데 진이 이미 어미 집에 들어와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복량을 하니 그 마음이 아름답지 아니하냐. 또 세상 사람이 처자에게만 사정을 두고 부모의 복량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많은지라 제 집에 나가 살면서 부모에게 찾아가지도 않는 자를 나는 심히 그러게 여기는 것이니 진을 죄주면 불가하다. 그리고 향합을 봉하는 관리를 대사하니 어찌 모르겠느냐. 승진은 다만 충문을 열람하고 향합을 봉하는 것을 감독할 뿐이지 손수 향합에다 향을 담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향실 별감의 착오이고 것간의 죄가 아니니라. 마침 이런 일이 있자 얼마 안 되어 참판을 제수했으니 내 또한 너희들 중에 이러한 말이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것관을 뽑아 쓰려는 것은 나의 평소의 뜻이었던 것이므로 마침 빈자리가 있기에 곧 승진시킨 것이고 건전의 일은 그전에도 이 같은 일이 많았는데 건전에 대하여서만 직접을 회수함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내 이 법이 옳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법을 세우도록 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였다. 영건견이 다시 아뢰기를 며느리가 시어미를 섬기는 것은 예지로서 아내를 거느리고 어미를 복양하는 것이 진의 마땅할 이 할 바이온데 이제 어미의 집에 첩을 두고 아내를 다른 집에 쫓아내었으니 비록 어미를 복양한다고 핑계하여 말을 하나 실상은 첩에게 빠져서 아내를 소박한 것이오니 용서할 수 없사옵고 더구나 진은 벼슬이 산품에 이르렀고 나이도 꽤 노년에 가까우니 다른 무지한 자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온데 만일 진을 용서하시면 무지한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본받아서 드디어 풍속을 이루게 될 것이오니 죄주지 아니할 수 없사옵니다. 것과는 직책이 향합 봉하는 것 일을 맡았은즉 마땅히 살피지 않은 바가 없어야 할 것이온데 몸소 살펴보지 아니하여 빈 합을 봉하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그 주에 주어야 할 것이었고 더구나 것과는 승지에 임명된 지 오래지 않고 또 이러한 죄가 있사온데 참판으로 발탁하시오니 더욱 불가하오며 건전의 일은 공조에서
군공 도시를 끌어다 말씀하시오나 군공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먼 곳을 평정하는 공로이오며 도시는 반드시 일등에 있는 자라야 쓰는 것이온데 건전의 배 만드는 데 감독하는 일 같은 것은 그것이 직분상 당연히 할 것이고 별로 특이한 공이 없사오며 갑자기 가자를 올려주면 불가하오니 모름지기 과분하게 받은 가자를 배수한 연후라야 건전한 요행이라는 것이 거저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고 행정하는 자도 또한 가분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의 일은 내 또한 그 시상을 알지 못하니 늙은 어미를 복양한다는 말을 한다면 복양한다는 것으로 말하면 이 같은 일은 차라리 호환 쪽으로 치우침이 될지언정 또한 무엇이 걱정될 것인가. 그과의 일은 너희들이 비록 힘써 말을 하나 승지가 향합의 향을 손수 담는 것이 아니니 어찌 합이 비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랴. 죄중이 옳지 아니하고 건전의 일은 벌써 이미 제수하였고 또 전례가 있는데 어찌 건전에게만 직첩을 회수하겠느냐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5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종정승에게 쌀 100섬과 말 2필을 주다. 내조에서 아뢰기를 종정승이 보낸 돈사문이 쌀 200섬과 말 2필을 청하옵는데 이제 최완의 헌단이 있사오니 그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근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관원의 종학 겸임을 부당하다 아뢰니 이를 따르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사관원은 비록 한가한 관직이오나 본래 간쟁으로서 임무를 삼는 것이오니 종학을 겸하지 말게 하심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최완이 죽인 외인을 매장하고 죄를 지내주도록 하다. 전라도 관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최완이 죽인 외인은 도둑질하는 외인이 아닌데 함부로 잡아 죽인 것이니 그 해고를 거두어 매장하고 인하여 죄를 지내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중국에 예물을 보내다. 이조 참판 권맹손을 국경에 보내어 사로잡혀 갔던 부녀들을 돌려보내준 것을 사례하는 동시에 해청 한 마리와 백황응 한 마리를 선사하게 하고 세자가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표문을 배송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이 크게 덮어 어루만져 사랑하심을 돈독히 하셨어. 어지신 은혜가 널리 내리시니 깊이 감격함이 가슴에 새기어 끝이 어쌌고 이 몸이 다하도록 갚을 길이 없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외람되게 용렬한 자질을 가지고 멀리 황망한 땅에 살면서 스스로 뒷걸 만한 공효도 없사온데 너무나 알을 품듯이 애정을 받자옵니다. 무엄한 버릇의 날김을 걱정하시어 일단 엄중한 징계를 내리셨다가 변방백성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시고 더욱 어루만져 주심을 베푸시오니 이리 문서 기록에 빛나었고 기쁨이 마을 문 밖에 솟구치옵니다. 이것은 곧 황제폐하께서 지극한 밝으심이 두루 비추시고 큰 도량이 널리 용납하셔서 한결같이 보심으로써 똑같이 사랑하시고 만물에게 이롭도록 아울러 기르셔서 드디어 먼 곳 사람으로 하여금 나고 자람을 얻어 가지게 하심을 엎드려 만난
것이오니 삼가 기자 봉했던 땅을 정성껏 지키어 아무쪼록 동방다스리는 직책을 다하게 쌓고 항상 화봉인의 축하를 펴 올리어 더욱 북극 받드는 정성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박물표에 이르기를 황상의 마음이 지극히 어지시어 잡혀간 포로를 돌려보내심에 포산물이 비록 약소 하나 깊은 정성을 애우라지 표합니다. 삼가 누른 모시 흰모시 각 20필 금은 마포 50필 황화석 만화석 잡채 화석 각 10장 인삼 오미자 갓 100건을 갖추었사오나 이 물건들은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였고 건수가 심히 적사오니 어찌 좋기 여정의 실에 충당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선사드리는 의식을 갖추었을 뿐이옵니다 하고 황태우와 황후의 에게 예물은 흰모시 붉은모시 각 10필과 검은마포 30필이었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6월 28일 갑인 첫번째 기사 온천거동에 민폐를 끼치지 말기를 명하다. 임금이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내 2번 온천을 갔었는데 민폐가 많으므로 이제 그만두려 하였더니 너희들이 정부 대신들로 더불어 가기를 청하고 내 또한 다리가 아픈 병이 있기에 마하지 못하여 가려 하니 너희들은 나의 뜻을 알아서 폐단이 없도록 조치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2월 28일 갑인 두번째 기사 최원의 잘잘못을 논하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계 좌찬성 하연 우찬성 최사강 우참찬 이숙지 이조판서 박안신 예조판서 김종서 참판 허후 병조판서 정연 참판 신인손 형조판서 안승선 참판 윤형 형조판서 최부를 불러 이르기를 최원의 잡아 죽인 외인이 당연히 왕래할 수 있는 곳에서 잡혀 죽었으면 완을 죄주어야 할 것이요. 만일 당연히 왕래할 수 없는 곳에 함부로 다니었으면 완이 잡아 죽인 것은 변장의 임무인 것이니 죄줌이 불가한데 나는 섬사람의 두목이 앙심을 먹을까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후일에 환난이 생길까 염려하는 것도 아니며 또는 완을 죄줌으로써 섬놈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함도 아니니 경들은 마땅히 공정한 의리로서 의논하라 하니 허후가 의논해 아뢰기를 비록 고기 낚는 배라도 만일 당치 않은 곳에 이르면 외적으로 논하는 것은 이미 일찍부터 약속을 정한 것이온데 이제 안도와 금모도는 고기 낚는 배가 왕래하는 곳이 아니었고 돈사문도 또한 힘써 변명하지 않사오니 청하건대 다만 완이 고기 낚는 배를 도적의 배라고 거짓으로 몽롱하게 아랜 죄만 논하고 통신사가 돌아간 후에 다시 의논함이 편할 듯 하옵니다 하고 윤형, 신인손, 안승선, 이숙지, 김종서, 하연 등은 말하기를 공을 노리어 항복하는 자를 죽이고 몽롱하게 아랜 것은 그 죄가 이미 정해진 것이오나 성군의 공투로서 논하오면 안도와 금모도는 아마 고초도를 왕래하는 데에 멀지 않은 곳인 듯 하옵니다. 그러나 지세포로부터 고초도로 가는 왕래가 굽은지 고든지는 한두 성군의 말로서 의논을 결정할 수는 없사오니 청하건대 사람을 보내어서 물길을 굽고 고듬과 지세포의 증명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밀하게 살펴보게 하고 또 통신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도록 하옵소서 하고 정령 최부 최사강 황희 등은 말하기를 고기 낚는 배라도 부당한 곳에 함부로 다니면 도둑배와 같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미 일찍부터 약속을 정한 것이온데 이제 완이 외인을 잡은 곳이 고기 낚는 배의 왕래하는 곳이 아니므로 함부로 적인 것으로 논하면 불가하옵니다. 그러하오나 낚싯배를 도적배라 하여 몽롱하게 아란 죄만을 유래 따라 논지함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신계는 말하기를 이제 외인이 비록 고기 낚는 것이라고 칭탁하오나 이미 고든 길이 아니고 증명서에도 또한 분명히 밝힘이 없은즉 변장이 약속에 따라 잡아 죽인 것은 그 책임으로 죄에 저촉된다 할 수 없사옵고 다만 나라에 보고하지 않고 죽인 것만이 죄되는 것이오니 이러한 죄로 의논을 결정한 후에 저 외인들로
더불어 다시 약속하기를 너희들은 이대로 모든 외인에게 빗길로 다니지 말도록 금지하는 약속을 하라. 표풍하였다는 말로 칭택하는 자가 많으나 이 뒤에는 비록 이런 말이 있을지라도 결코 실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터이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길이 굽고 고듬은 분간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망망대해에 여러 섬들이 뒤섞여 있사오니 어떻게 그 굽고 고듬을 분별할 수가 있사오며 저 도둑질이 빗길로 다니면서 혹은 바람이 밀려다가 이끌고 혹은 고등길이라 이끌어 분별하기 하심이 어렵사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마땅히 사람을 시켜 안두와 금모도 형편과 지세포로부터 고초도로 가는 길에 굳고 고듬을 살피게 하고 또 의금부도사 송계사의 문추함이 끝나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하도록 하고 우선 적당한 말로 돈사문을 타일러 돌려보내게 하라 하며 드디어 전라도 관찰사와 처치사 및 송계사에게 전지하기를 안도와 금모도가 고초도로 왕래하는 고든 길인가 아닌가를 영리한 차사원으로 하여금 가서 살피고 보고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8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대마도 종경성의 아들 천대웅화가 종교를 보내어 말두피를 바치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지평 이종겸이 최담지가 지덕원 군사 직책에 합당치 못함을 아뢰다. 이제 최담지가 지덕원 군사를 시켰는데 담지는 본시 학문이 없고 또 무술을 지식이나 관리의 소질이 있다 함도 듣지 못하였사오며 백성을 거느리는 직책에 특정하지 않사오니 마땅히 갈아야 할 것이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후궁건설을 중지할 것에 대한 사안부와 사관원의 상수 제왕의 행하는 일은 의리에 옳고 옳지 않음을 보아하는 것이오매 토목공사에 이르기까지도 다 그러하지 않음이 없사오니 일이 의리에서 출발하되어 사세가 급박한 바 있사오면 비록 백성을 노역시키고 재물을 소비할지라도 무엇이 불가하오리까마는 만일 그러하지 않은 것이라면 비록 한 사람의 백성을 괴롭히지 않고 한 푼의 돈을 소비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지 말아야 하옵니다. 이번에 건축하는 일은 신등은 결코 급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옵니다. 이 이궁을 짓는 것은 특히 본래에 만일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옮겨 거처하시기에 편리를 위하심인 일 뿐이온데 이제 궁궐들이 서로 연접해 있었고 시종들이 서로 통하옵는데 무엇이 편찮게 끄려 하실 일이 있사오리까? 또 제왕의 거처는 하늘에 북극성이 있어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서 이리저리 얼마 다니지 아니함과 같사오니 북극성이 한번 자리를 옮긴다면 온 천하가 해괴하게 될 것입니다. 별궁을 짓고 자주 옮기는 것이 이 어찌 천체의 현상을 본받아 백성에게 정한 바를 보임이 되겠나이까. 더구나 강원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한 데다가 지난해 농사의 흉년이 더욱 심하온데 이제 그들에게 제목의 운반을 시키는 것은 그 배단이 실로 심각한 것이었고 또 농사일이 막 시작되며 빈궁한 백성들이 어찌할 겨를을 없이 생계에 허덕이는 때이오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이 역사를 정지하시어 백성의 힘을 펴주시옵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9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환궁시 종친의 살고지에서의 매사냥을 금하지 말 것을 병조에 전지하다. 거둥하고 환궁하고 있는 중에 양녕대군 등 종친이 살고지 같은 데서 매사냥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2월 29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조회 때와 중국에 글을 보낼 때 군사의 모이는 시각을 정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크고 작은 조의 때와 거둥하시거나 중국에 글을 보내거나 할 때 군사에 모이는 시각을 임박해서 알림으로 이르고 늦음이 맞지 않사오니 이제부터는 설날, 동짓날, 성전, 탄일 등과 모든 거둥 때는 군인 모이기를 3음 전 8각으로 하고 매월 6아일과 중국에 글을 보낼 때는 절에 따라 3음 전 5각으로 할까 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3월 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왕비와 더불어 충청도 온양군 온천에 거둥하다. 왕세자가 따르고 대군 및 여러 군과 의정부 6조 대관의 각 한 사람씩을 호가하게 하고 강평대군 이여와 수춘군 이현으로서 궁을 지키게 한 후 대군과 여러 군을 윤번으로 왕래하게 하였다. 이날에 용인현 도천의 내가에 머물었는데 악공 15인이 저녁 때부터 이고에 이르도록 풍악을 연주하다. 이번 거둥의 길처의 수령들은 모두 고을 경계에서 영할하였으며 구경하는 백성들이 거리에 넘치었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3월 2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직산현의 홍경원 들에 머무르다. 이날에 비가 내려 길이 지리고 날도 저물매 임금이 사람이나 말이 죽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병조의 진무에게 명하여 술과 국물을 가지고 구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3월 3일 무오 첫 번째 기사 행차가 온전에 이르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3월 3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유생과 전리가 다투다. 의정부와 육조가 성균관에 모여 유생들의 학과 시험을 치렀는데 파한 뒤에 정부의 전리인 최덕강이 문묘 앞 장막에서 참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을 마시는지라. 유생 유효명 등이 모래와 자갈을 던지니 장막 안에서 한 전리가 튀어나와 유생의 머리털을 잡고 서로 싸우매 여러 전리가 다 나와서 서로 치니 전리와 유생으로 부상한 자가 여럿이었는데 그 이튿날 전리들이 도당에 고소하므로 도당은 곧 사무에 이첩하여 탄핵하게 하니 사무가 유생을 잡아가두고 문초하였다. 며칠 되어 전리 한 사람이 거짓 죽은 채 한지라 사무가 더욱 놀라서 유생을 중옥에 가두니 견식 있는 사람은 그를 한탄하였는데 그때 안평대군 이용이 서울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문묘 앞에서도 임금도 의장을 거두고 들어가는데 이제 아전의 무리가 참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잔치하여 마시되 조심하고 끌린 바가 없으니 유생이 그런 아전을 때린 것이 무엇이 불가함이 있으며 하물며 아전이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음에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허물을 보고 어진 것을 안다 하였는데 사무가 그를 욕보임이 어찌 이리 심하냐. 내 장차 상관께 전에 아뢰겠노라 하고 예조판서 허우도 역시 이 일로 행궁에 급히 보고하며 임금이 의금부에 내려 문추하여 아뢰라 하니 덕강 등 이는 곤장 80에 처하고 나머지는 죄에 저촉되는 대로 차등 있게 처벌하였으되 유생 4사람은 태형 30으로 속죄받게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3월 4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날고기의 진상을 중지하고 대지로 대치할 것을 물음에 대신들이 반대하다. 우참찬 이숙지 병조판서 정현 참판 신인손이 채소와 날고기 올리기를 청한 임금이 이르기를 남새밭 채소 외에 잡종 나물이나 날고기는 올리지 말라 하고 인하여 승정원에 이르기를 마른 고기와 제철 물건은 진상함이 마땅하나 노루와 사슴 같은 것을 사냥하여 잡으려 하면 시끄럽고 요란한 폐단이 있고 또 먼 길에 흔히 상하기도 할 것이며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민폐가 될까 두려우니 내 각도로 하여금 날고기를 올리는 것을 정시키고 본래 여러 곳에 쓸 것은 하루에 돼지 한 마리씩을 쓰게 하려는데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조서강이 호가한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돼지고기를 즐기지 않사오니 보통 사람도 그러하온데 어찌 권례에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먼 돈은 진상하는 것을 우선 정지시키되 가까운 돈은 정지시킬 수 없사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3월 4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200첨과 사관은 좌정은 윤면이 종친의 살고지에서의 매사냥이 부당함을 아뢰다. 서울을 지키는 종친을 시켜 살고지에서 매사냥을 하게 하셨는데 신등이 생각하옵기는 살고지는 전하께서 사냥을 구경하는 곳이었고 신하들의 사냥하는 곳이 아니옵니다. 또 전하께서 거동하신 때를 당하와 문 밖에 매사냥을 하는 것은 어리로가 옳지 못하오니 청하옵건대 이 분부를 거두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적에 종친이 궁궐을 빌어 거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비록 본받을 일은 아니나 옛사람도 오히려 혐의함이 없었고 더구나 살고지는 본디 원유가 아닌지라 종친이 서울을 지키면서 심심하겠기에 내가 매사냥이나 하라고 한 것이니 무엇이 어리에 해로울 것이냐 하니 백청과 면이 다시 아뢰기를 임금이 사냥하는 곳에서 신하들이 말 달리고 돌아다니는 것은 진시로 불가하고 더구나 거둥하신 때를 당하 종친은 더욱 조심하여 수도를 지키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문 밖에서 말을 달려 짐승을 쫓아다니는 것은 나라 채통에 어떠하오리까? 청하옵건대 신등의 말씀을 윤허하시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뜻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은사가 너무 지나치다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3월 4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주인의 처리에 대해 병조에서 아뢰다. 충의미로서 죄를 범한 자가 강상에 관계된 것은 영영 서용하지 않을 것이오며 도둑질을 범한 사람 외에 공사간 자범은 청하건대 다른 군사의 전례에 따라 그전의 제도를 삭제하고 말감을 조차 다시 귀속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3월 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햇물의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3월 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정조사 조회와 관합사 임종선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3월 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햇물의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3월 8일 개현 첫 번째 기사 햇물의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3월 10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창성군 창주 부자의 석보와 행성을 쌓다. 평안도에서 인부 3,000명과 황해도에서 6,000명을 징발하여 창성군 창주 부자의 석보를 와 행성을 쌓게 하였는데 석보는 둘레가 4,533척이고 행성은 길이가 21,573척 내에 석축이 18,804척이고 녹각성이 2,769척이었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3월 1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쥐니사 이맹진과 진향사 김세민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3월 16일 심리 첫 번째 기사 황궁하는 날의 노래와 정제를 그만두게 하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3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온양군 사람들에게 치하하다. 환자를 매호에 2섬씩 감하여 바치게 하고 그 고을의 노인 25인에게 곡식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또 온정 감고 6인에게도 면포를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3월 2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황궁시의 노래와 정제를 행하기를 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서울을 지키고 있는 의정부와 육조에서 4인 모순을 보내어 문안을 드리고 인하여 황궁하실 때 노래와 정제를 일체 전례대로 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그만두기를 명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5년 3월 2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전재용 판사 정제를 벌하다. 섬에 전라도 무주현 사람 전재용 판사인 정제가 처가 헌법을 어기고 엄사를 행하였는데 현감 이계수가 사실을 밝혔네요.
제의 처의 속죄로 그 종을 곤장형에 처하더니 제가 원한을 품고 이 개수를 도사 강월량에게 엄밀하게 고소하며 원량이 감사 금류에게 고발하여 개수를 문초하는지라. 개수가 품간과 인리를 사주하여 정제를 본업 수령을 고소한 대로 고발하니 사무부에서 제와 원량을 문초하였으나 모두 불복함으로 사무는 고을 백성으로서 본업 수령은 은밀히 고소하면 풍기에 관계된다 하여 위 아래어 본인을 불러다가 문초하기를 청하니 의금부에 내려 문초하게 하였다. 의금부에서는 제는 곤장 100대와 유 3천리에 원량은 곤장 100대에 금류는 태영 30에 개수는 곤장 80대에 각각 해당되는데 제는 범죄가 언사 전에 있은 것이어서 면죄되는지라. 의금부에서 다시 아뢰기를 제는 사리를 아는 조사로서 개수가 밝혀낸 것이 비록 좀 부당하였다 할지라도 진실로 마땅히 꿀먹은 듯이 욕됨을 참아야 할 것이온데 도리어 아내의 범법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원한을 품어 해치고자 한 것이 지극히 엄률할 뿐더러 더구나 유와 원량과 개수는 모두 죄를 받았는데 쟤는 언사전이라 하여 혼자만 면한다면 가볍고 무거움이 올바르지 못하여 뒷사람을 징계할 수가 없사옵니다. 청하건대 집을 파산시키고 고을에서 쫓아내어 풍속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3월 24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제제사에게 야인들을 자상히 대해줄 것을 전제하다. 이제 온 도만노 낭복 아하니 예저에 고하기를 요사이 도제제사가 우리네를 대우하기를 심히 낮게 하여 개돼지같이 보니 매우 민망합니다 하는데 내 생각하건대 장수된 도리는 너그러움과 용맹함이 알맞고 은혜와 위엄을 다 갖춘 후에야 가히 풍속이 다른 백성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제 야인들은 범찰 족속을 따라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고 있으니 그 뜻이 가장하고 또 흉년을 만나 살아갈 도리가 불쌍하니 바로 이때가 너그럽고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구휼하여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줄 때이다. 경은 이 뜻을 알아서 전에 이미 자상히 정해놓은 저 사람들을 접대하는 절차에 따라서 예절로 접대하고 온화하게 예우하여 원망하고 미워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5년 3월 24일 김효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김효승이 서울로 들어오는 야인을 술에 태워 드릴 것을 청하다. 김효승이 치게 하기를 본도의 동남은 큰 바다이고 서북은 큰 산으로서 사이에 길 하나가 있어서 중국 사신이 왕래하거나 야인이 조회하러 서울에 오거나 할 때 모두 이 길을 경유하옵는데 매양 야인이 조회하러 올 때에 당하면 역참 길처의 폐단됨을 구실 삼아 수백인 중에서 혹 한 사람을 가려서 올려보내도 몇 달이 못되어 그 수요가 100명가량이 되어서 치닥거리하는 곤란함이 참으로 적지 아니하옵니다. 그래도 야인들이 서울에 올라가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겨 만일 가만히 와서 쥐같이 도둑질을 하면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 방하옵는데 쇠고을 사람들도 다 지키러 들어갑니다. 이같이 하기를 수년이 되오니 쇠고을 백성의 식량은 어디서 나오며 군대의 비용은 어디서 채울 수 있겠나이까. 군사를 일으키고 민중을 움직이는 데 대한 그 패단은 야인 수백 명이 역참 길처에 내항하는 패단보다 갑절이나 더한 것이옵니다. 또 야인이 이르는 곳에 각 역참마다 능히 말을 갈아댈 수가 없사오니 이것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신은 원하건대 서울에 올라가는 야인 중의 지휘와 본조의 사품 이상의 관직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모두 수레를 타게 하되 자그마한 수레 한 대에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2사람이 소를 몰게 하여 야인 5사람이 타면서 겸하여 가진 무건까지 실으면 타는 말과 짐 싣는 말까지 6필과 조치개꾼 4사람을 줄일 수 있으며 야인 10명이 2수레를 타고 오도록 하오면 말 10필과 사람 8명이 줄어들 것이옵니다. 저들이 만일 수레 타기를 싫어하여 오는 자가 적어지면 치닥거리하는 패단도 자연히 적어질 것이었고 또 말은 값이 비싼데 소는 값이 싸고 말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소는 비용이 적게 드니 이 또한 우리들의 한 가지 다행한 일이옵니다. 각 역참의 찰방으로 하여금 도로에 평탄하고 험준한 것을 살펴 가려서 자그마한 수레의 달만한
곳에 가격마다 자그마한 수레 서너 개와 황소 예 7마리를 적당하게 준비하여 두고 오는 가을부터 시작하여 수레 쓰기를 시험하며 다옵니까 하니 병조에 내렸다. 세종시로 99권 세종 25년 3월 24일 김효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채찰사 황보인과 압록강에 제방을 쌓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처음에 평안도 도채찰사 황보인에게 전지하기를 풍저창사 민승서가 상언하기를 신이 일찍이 의주 판관이 되어 압록강의 물길을 자세하게 아옵는데 망화루의 남쪽 막좌리와 옛 정주 알림평 같은 데가 펀펀하고 넓으며 기름진 땅이 수천여 결이 되어 의주와 인산의 백성들이 모두들 개간하여 응사짓고 살아가옵는데 압록강의 물이 망화루 남쪽 서너 마장쯤에 이르러 물길이 돌아 구부러진 때문에 해마다 장마물이 넘쳐서 막좌리와 옛 정주의 들판으로 들이닥쳐서 그만 큰 내가 되었으니 만일 제방으로 막지 아니하면 해마다 넘쳐 나와 나날이 점점 무너져서 수천여 개의 밭이 물에 빠져 큰 강이 될 것이었고 그 전 물길이 변하여 육지가 될 것이오매 의주와 인산의 백성들은 농토가 날로 감소될 뿐 아니라 막좌리 근처의 서쪽 땅은 도리어 저들의 땅이 될 것이오니 청하건대 막좌리에 제방을 쌓아서 물길이 범람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경은 자세하게 두루 살펴보되 만일 그 아랫말이 옳거든 물 넘치는 곳의 길이와 막는 데 드는 인부의 품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 아래라 하였으니 이제 이르러 인이 해답하기를 신이 의주에 이르러 살펴본 적 압록강 물이 분류되어 막자리 옛 정주 안림의 들판으로 밀려든 것이 아니라 막자리 등처의 동북으로 조차 돌아 흘러서 서쪽으로 이르니 바다로 들어간 까닭에 옛 정주와 안림의 들판은 모두 무너지지 않고 오직 막자리 강변이 조금 큰 물에 무너졌을 뿐이니 물속에 빠져서 큰 강이 된다든가 아니면 저쪽 나라 땅이 된다든가 하는 일은 신의 소견으로는 그럴 리 없습니다. 막자리는 강물이 직접 그리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었고 장마 빗물과 엉덩이 물들이 함유되어 강으로 들어가서 강물이 부르면 넘쳐 들어갈 뿐이었고 가을이 되어 물이 빠지면 마른 평지와 다름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제방을 쌓아 막지 아니하면 혹참사로 넓어질까 두렵사오니 신은 우선 모래주머니로 막아 시험해 보았고 뒷날 큰 물이 질 때를 기다려서 다시 강물이 넘쳐 들어오는 모양을 살펴서 다시 의논하면 어떨까 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